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시험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관련 기술이 미국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아직 의미 있는 단계의 기술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공언대로 내년 초까지 빠른 기술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센터장은 19일 VOA에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 정찰 위성 사진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위성은 아직 정찰 위성으로서 유용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의 분해능, 즉 해상도는 20m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한국 등 선진국은 50cm, 미국은 30cm에 달해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Using a satellite like this, you might be able to, you could identify a runway, but that stuff's not too hard to do. Like South Korea is a free country, so I don't think there are any secret runways in South Korea. 위성 분야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미국의 기술보다 약 50에서 60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운용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 face some challenges. So if you have a satellite in space and you want to get information from it, you have to downlink it. Their ability to downlink with only ground stations in North Korea is really limited. It'll only be over North Korea for a very short time, minutes, depending upon the orbital dynamics. 버뮤데즈 연구원은 다만 오랫동안 정찰 위성 개발에 매진해온 북한이 마침내 목표를 이룬 만큼 필요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북한이 언급한 내년 4월까지 진전된 위성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처럼 발전하는 위성 기술을 한국의 미사일 방어 봉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North Korea's got to be concerned about is South Korea has been building a significant ground-based missile force that could attack North Korea. North Korea would therefore want to be able to attack them, but they likely don't know where those locations are at this point. So they're hoping that a satellite will give it that information.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사오 달그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은 정찰 위성 개발 노력은 결국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 위성이 배치된다 해도 군사적 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런 개발 자체가 북한의 선전전과 탄도미사일 연구에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를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능력을 폄하하고 있다면서 추후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000자 분량의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등 군사력 수준에 대한 한국 측 평가를 반박하고 미한 군 당국의 대북 감시 능력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막말을 섞어 채워졌습니다. 특히 한국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괴뢰군 깡패 등으로 칭하면서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비난하고 그동안 고각 발사로만 이뤄졌던 ICBM 시험 발사를 정상 각도인 30에서 45도로 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종 전투부의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술을 확보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미한 정보당국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재진입체 기술이 개발 안 됐으면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런 평가를 자기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미사일 기술이 확실하게 ICBM급도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김 여정이가 딱 떠들어 버리면은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가가 막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김 부부장의 주장대로 북한이 대기권에 진입한 ICBM 탄두부에서 송출한 신호를 수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것은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근거리에 탄착시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실거리 사격했을 때의 데이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간접 데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데이터 수신은 못해도 미국이나 한국, 일본 당국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성공 여부 정도는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발언은 대미 위협과 정상 각도 발사 명분 축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나 군 당국의 북한 ICBM 등 기술적 폄하에 대해서 비난을 이례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그런 비난과 함께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도 비난을 하면서 향후에 ICBM의 정상각도 발사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통해 미한 군 당국의 대북 감시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내 불신을 키우려는 여론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공개한 전략무기 개발이 허언이 아님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찰 위성의 경우 공화국 창건 75주년인 내년에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선제 공격 위협과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비난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확고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 한미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담화를 통해 통일부와 한국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도발과 위협, 핵능력 강화나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것이라며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에서 발사할 것을 시사하는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귀중한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올해 전체 주민이 2달 가까이 먹을 식량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으며 또 함경도에서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전체 주민이 46일간 먹을 쌀 구매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의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 미화로 2억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액수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의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자 내년 북한 식량 부족분 80만 톤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난으로 함경도 지역에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은 눈물 없이 못 볼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당국의 수매 강요로 농장원이 검열관에게 반발하는 동향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3년 가까운 국경 봉쇄 조치는 물론 고가의 말과 술 등 사치품을 구입해온 김정은 정권의 정책 실패가 야기한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의로 배고프게 주민들을 방치한다는 게 이게 극심한 인권유린이고 극심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핵심에는 그렇게 많은 거액을 쓰면서 럭셔리 굿즈 이런 데는 그렇게 거액을 쓰면서
북한 주민들 먹이 살릴 생각은 안 하잖아요.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도 전체 주민들이 46일간 먹을 식량값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다는 소식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와서 먹었는데 참 암담하거든요. 북한은 정부 자체가 국민들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자기 부르지도 못한 이런 벌레로 보고 예쁘고 살건 관계없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어느 이 세상의 부모가 내만 잘 살면 된다고 자식을 굶거나 죽거나 상관하지 않고 돌아온다. 자기만 먹을 이 세상 부모가 있습니까?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핵미사일 비용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 발사한 미사일에 들어간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46일치의 식량을 확보하고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지금 김정은 체제, 자기 체제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망탕 낭비하고 있는 그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최근 북한 내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든데 많은 돈이 드는 미사일을 마구 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당국은 강연 때마다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 주민은 미사일 발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생활을 높여주면 일도 잘하고 국가에 충성도 할 텐데 핵 만들고 미사일 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 랩터와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한반도 인근에서 잇따라 실시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공군의 F-22 랩터가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했다고 밝히고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한국 측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일대에서 미한 연합 공군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F-22는 이번 주 내내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공군 F-35A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이번 연합 공군훈련은 미국의 대표적인 확장 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 최신의 전투기들의 작전 숙달을 통해 미한 상호 운용성 향상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음에도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자당 몫의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단 이사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 같은 부작위가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과 국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해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6년 넘게 용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은 물론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라면서 현재 한반도의 북핵 위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